하루의 시작과 끝, 그곳엔 언제나 집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선 천륜으로 맺어진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 집에는 가족이 아니고선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울타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 철가시로 무장한 아찔한 담장보다 더 높고 단단한 벽을 쌓고 사는 가족들이 있다. 그들은 왕따가 된 지 오래인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내가 뭘 내가 잘못을 하고 인생을 사는가. 사실 이런 얘기는 안 꺼내려고 해서 안 꺼내야 되는 건데 꺼내면 내 자신이 아주 비참해져가지고 내가 가끔씩 자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별 생각을 다 해요. 가정을 같이 없냐, 여기 사물을 들어가볼까, 어떡하고, 낙도 없으니까. 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이 남보다 못할 때가 많다. 내가 이 집 식모냐. 왜냐면 말을 해도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뭐든지 뭐 경제적인 것도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말이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밥 먹는 것도 막 같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식. 왜 부모는 항상 일방통행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음을 닫아버렸다. 일절 대화를 섞질 않았어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절 대화를 섞지도 않고 매일 똑같아요. 그게 32년 동안 변화한 게 없고, 그러니까 매일 그걸로 싸워요. 집에 돌아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 한마디도 아예. 왜냐면 밥을 얼마나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풀어보려 할수록 더 엉켜버리는 실타래처럼 마주칠수록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높고 단단한 벽 너머에서 가족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은 채 살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도시에 어둠이 내리고 발길을 재촉하며 돌아간 집에서 당신은 가족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집집마다 말 못할 속사정 한두 가지쯤은 안고 살지만 그것이 가족 사이에 벌어진 오래된 균열이라면 더욱 드러내기 힘들어진다. 한웅철 씨는 낚싯대를 꺼내 손질하는데 저녁 내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창 때부터 즐겨했던 낚시가 나이 들어서는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이 됐다. 얼마 후 그가 옷장을 살피며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 여기저기 뒤져보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모양이다. 없습니다. 대체 그는 무엇을 찾느라 온 방안을 다 들추고 있는 걸까? 중요한 물건이세요? 아니 내일 낚시 가는데 그 모자가 있어야지만 내가 야간 등을 거기다 낄 수 있어서 뭘 찾는데 없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어딘가로 모자를 찾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어머니 누구한테 문자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 바로 옆방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직접 물어보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런데 메시지를 확인한 아내 역시 문자로 답을 한다.
아내에게서 야박할 정도로 간단한 답이 왔지만 정작 옷걸이엔 모자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어머니,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네? 뭐라고요? 대답 안 한다니까 대답을. 모자 때문에 안달이 난 남편이 결국 옆방으로 간다. 내 모자가 없는데 어디 옷걸이 어느 옷걸이 얘기하는 거야? 응? 몰라요? 그러나 등을 돌린 아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한 3, 4개월 됐나? 말을 하고 사니까 참 답답하고 환장하네. 말을 시켜도 대답을 안 하네. 내가 큰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 이보세요. 할 말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고 그러고. 몇 달 전부터 아내는 이렇게 꼭 필요한 용건만 문자로 보낼 뿐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답답하게 한량이 없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할 짓이 사람이 부지간히 할 짓이 아니지. 대체 아내는 왜 남편에게 대꾸도 하지 않는 걸까? 뜨문뜨문 얘기는 꼭 짧게 했는데 자꾸 말이 하기가 싫어져요. 35년을 부부로 살면서 당연한 듯 요구하는 쪽은 늘 남편이었고 자신은 어떤 일에서도 만능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지쳐버렸다. 한참 뒤 아내가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간다. 남편이 찾던 모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낸 아내는 모자를 방바닥에 툭 던지고는 방을 나가버린다. 어쨌거나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자가 눈앞에 있으니 용건을 해결한 셈이다. 어머님이 찾아주셨는데 뭐 없어요? 뭘 어떻게 해요? 뭐 여기 말도 안 하고 갖다 던져버리는데 어디 고맙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갱년기가 찾아와 온몸이 아프기까지 한 아내는 요즘 아무 의욕이 없다. 넓지도 않은 집, 함께 있어도 부부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남처럼 지내고 있다. 나도 낚시 취미가 있으니까는 낚시를 쭉 댕기다 보니까는 사실 토요가불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큰 죄는 그거예요. 내가 큰 죄는. 낚시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애들하고 손 붙잡고 우리 어디 야유회 가자 이런 게 없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 무슨 모임에 가자 하면은 그때나 가지. 지금도 어디서 밖에서 수박 한 덩어리 들고 올 줄 모르고 과자 하나 들고 올 줄 몰라요. 당신 좋아하는 막걸리나 사들고 그걸 30년 하다 보면은 나도 지치는 거예요. 모든 게. 어려운 살림에 아내는 그동안 식당이며 노점상이며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발버둥 치는 건 항상 아내 혼자였고 남편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은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딱 책임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라도 뭘 할게. 이게 아니고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쉬어보지 못했어요. 아침에 나가라. 팔짱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 많이 했어요. 집사람. 마음속으로는 그런 걸 갖고 있지만은 표현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토요일 이른 아침, 아내는 오늘도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아버님 안 계시는데 혹시 뭐 낚시 가셨어요? 아니요, 배드민턴 동산에 여기 산에 운동 가셨어요. 운동. 예나 지금이나 남편은 주말마다 취미 활동에 분주한데 아내는 주중엔 가사 도우미, 주말엔 웨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자식 둘이 있어도 의지할 입장이 아니고 갈수록 힘에 부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일을 놓을 수가 없다. 오면 전기 다 켜져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통 다 벗고 쓰지도 않는 전기 다 켜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는 낚시책에다가 약통에다가 티슈인데 막 그거 다 놔도 만지기 싫어요. 다 내버려둬요 어느 때는. 집안일 내가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는. 근데 내가 지금 천성이 좀 기울여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 이제 갔다 오면 항상 잔소리야 이제 잔소리인데. 그날 오후 남편은 야구 중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아내의 불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지만 생각만큼 몸이 따르지 않는 그는 오늘도 느긋하게 시간을 낚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간다. 그렇더라도 가족만큼은 변함없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끈이고 또한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받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 믿어왔다. 설령 가족이 힘이 되지 않는다 해도 과거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에는 이웃이 대신 보듬어주곤 했다. 그러나 그런 시절은 가고 없다. 마을 공동체를 잃는다는 건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는데 필요한 끈들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그리하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 누군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하면 철저히 외톨이가 되고 돌이키기 힘들어진다. 가족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고립된 상황에서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입을 닫은 위기의 가족들이 한계를 넘어서면 극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열어. 뭐 나오니까 문을 안 열고 그 쳐닫고 문 쳐닫고 그래? 응? 아버지 이근석 씨는 지금 잠긴 방문 너머의 자식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 누구 서로 주는 꼴 보려 그래? 응? 빨리 문 열어. 내일 얘기해요. 여기 치고 아침에. 야 이 밤에 쓰레기 산대로 살고 뭔 지옥 가 지금? 아 그렇게 맨날 입에 밥 먹듯이 얘기해도 여기 들어올 공간도 없으니까 내일 얘기하라고요. 너 문 열고 나와보라고. 문 열고 저만 나오면 뭐해요? 너만 나오라고. 너만 나와. 왜 나만 나와? 나만 나와서 뭐가 해결되는데요? 아이 나와 일단 너만 나와 얘기하면 될까? 대화만 너만 나오라고. 엄마가 니까 그 부축하고 입에 나오지 왜 나올 수 있어? 아니 아빠하고 나하고 뭔 얘기가 할 얘기겠어요? 아빠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문 너머엔 아들뿐 아니라 아내까지 있다. 이 생활이 벌써 1년 가까이 됐다. 대체 두 사람은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 아빠가 그게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1년까지 버티게 가만히 있어요? 너 이리 싸워. 엄마하고 싸웠어? 너 때문에 싸우는 거지? 너 중학교 중퇴부터 얘한테 너 때문에 너 이리 싸우고 불량이라지 누구 때문에 싸워? 갖다 집어 던지고 한마디도 안 지내 저놈의 가족에. 어쩌고 어? 어쩌고 네 혼자 큰 줄 알아? 네가 문 안 열겠다는 거야? 뭐야 알았어. 아들 놈의 새끼 때문에 누구가 갈라는 벽 너머에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달려드는 아들의 목소리에 흥분한 아버지가 결국 망치를 들고 온다. 내일 조용히 해요. 내가 문을 내가 안 부시고 내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 새끼야. 네가 문을 아니까지 뭘 내까지가 이 아버지는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는 심정이다. 걔는데 저게 저 새끼라고 나가고 저 속을 썼네 저거를. 응? 아, 들어가 버리겠네. 잠깐 나가시죠.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린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리고 방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년 X니 나이 스마 처먹은 놈이 애미하고 X니 저것들이 저 사람이에요 이게? 애비를 갈라놓고 저 사람이냐고 저게. 작년 겨울 큰 싸움이 난 뒤로 아내와 20살 된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제 애미가 붉으니까 장애에서 붉어요. 손발을 못 써요. 휠체어 타고 누가 옮겨주고 해야만 씻고 뭐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20년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내가 혼자 벌어서 맨날 사다 보니까 쪼달리고 가스로 생활 뭐 혼자 보는 거 갖고는 당해내질 못하니까. 내가 저들한테 뭘 왼수 지가 무슨 큰 뭐 김일성보다 더한 취급하는 거 애미가 저뭔 착사다로 쓰레기 싸놓고 사니 저것도 사람이냐고 저것들이. 20년 전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재혼해 낳은 아들이 20살이 됐지만 앞가림을 못하고 있고 그게 늘 싸움의 원인이었다. 결국 두 사람이 방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내가 생각하면 저 X가 애미가 떨어져야 돼. 저 완전히 이거 밖에 친구도 없고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제 애미 품속에 헤매는 저게 뭐가 저게 뭐를 헤쳐먹겠습니까 저게? 더 큰 문제는 방 안에 1년 가까이 치우지 않고 쌓아둔 쓰레기가 가득이라는 것이다. 방문 가까이만 가도 악취가 진동했다. 아유 가간다니. 방 안에 뭐 쓰레기 이렇게 쌓아놓고 침대보다 더 올라와서 이만큼 올라와서 산복으로 올라와요. 집에 와야 낙이 없는 거 집에 와. 어머나 동무서가 땅분 쳐닫고 살지. 나도 밀더면 재미가 있습니까? 아드님 저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만. 대화자체가 거버되니까. 벽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고립의 시간만 흐르고 있다. 집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이루어온 가족들의 터전이고 역사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숱한 우여곡절과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일이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머리 굵어지면 떠나가기 마련이지만 한 집에 살 때만큼은 밥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얘기하는 것. 가족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부모는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자식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식사 시간이 돌아왔다. 변함없이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린다. 밥 먹으라고. 아들 방 앞에 설 때면 어머니는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다. 밥 먹어 준이. 밥 차려놨어. 어? 밥 먹고. 어? 혹시나 했지만 아들은 오늘도 같이 밥 먹기를 거절했다. 덜렁 세 식구만 사는 집에서 아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셋인데 먹을 때 같이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먹으면 가슴이 아프지. 일어나지도 않았어? 빠르니까 조용히 하라. 32살 아들은 그동안 사업에 몇 번 실패했고 직장도 얼마 못 버티고 나왔다고 한다. 그 이후
방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이구나. 직장도 좋은데 나쁜데 필요 없고, 응? 그냥 평범한 산 그냥 정상적인 낮에 이렇게 출근하고 밤에 똑같이 자고 같이 식구들끼리 밥 먹고 이런 바람이 뿐이지. 한 젊은 애가 한창 활동하는 시기에 저러고 집에 있으니까 그 밤에 나가지고 낮에 저러고 자고 저게 사람이 할 짓이니까. 아들과 속 터놓고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마주치면 서로 폭발하는 통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했다. 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제가 볼 땐 저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그 제가 목소리가 커요. 제가 나갔다 커요. 꼭 나 닮아가다. 그러니까 보통 뭐 말하면 급하게 얘기하면 성질내서 말하는 것 같거든. 내 자신이 들어도. 거기에 치고 나오는 거야.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성격이 불같은 부자지간에 끼어 어머니는 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 새벽에 들어와 늦게 일어났다는 아들 주은 씨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왜 부모와 식사를 하지 않으려는 걸까? 주은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와 골이 깊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앉으면 막 일단 듣기 싫은 얘기를 해요. 그럼 밥 먹다가 누가 먹고 싶겠어요? 그럼 바로 저도 반응을 또 해요. 그런 얘기는 밥 먹고 나서 하면 안 되냐고. 따로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럼 이제 또 너는 그 뭐가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매일 똑같아요, 그런 거. 게다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부딪혀도 화를 참을 수 없고 어김없이 큰 다툼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부모는 언제나 일방통행이었다. 저는 콩이 싫어요. 밥을 먹을 때 콩이 너무 싫어요, 저는. 근데 콩이 싫은데 신기하게 저희 집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일 싸워도 콩밥만 해요. 이거 신기하시죠? 안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는 사람을 고문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잠시 후 어머니가 들어오신다.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도 좀 이따 먹어. 아, 안 먹어요, 엄마. 아직도 좀 이따 먹어. 이렇게라도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지만 아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제 그러니까 의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야, 주은아. 얼마 후 이번엔 아버지가 큰맘 먹고 아들 방에 들어선다. 얼굴 마주보고 아들과 차분히 얘기를 나눠보겠다 다짐했는데 어느새 아버지의 일장 연설이 길어진다. 그리고 아빠 들어오셔갖고 처음부터까지 아빠 얘기만 계속해요. 아빠 얘기만 주장만. 그러면서 아빠는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지금 아주 그 평소에 우리 집 생활이 이런 식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러니까 또 나도 너 그렇게 나와버리면 말할 기력이 그냥 상실돼버려. 응? 옛날에 60년 우리여서 다 서로 항상 이런 식이었다. 청춘을 허비하는 것이 안타까워 아들에게 충고를 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정작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못한 채 끝나버린다. 저한테 불신과 의심이 너무 많이 생기셔서 그 대화의 기본에서 저한테 대화를 하는 걸 하실 때 그 말 자체에 이미 불신과 의심을 대화를 하세요. 그럼 전 이미 그 말투에서 이미 그걸 느끼기 때문에 잘해보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다시 돌아온 타입이 되고 이런 거가 되게 많고 제가 이제 그거에 하도 노이로제리고 미쳐버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충돌할 때마다 주은 씨가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는 흔적들이 방 안 여기저기 남아있다. 이제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아 불안하다. 저는 진짜 이 폭력성이 저도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요즘. 30여 년 동안 군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아버지. 성질 같아서는 예전처럼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호되게 야단치고 싶지만 이젠 그것도 먹히지 않는다.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도 쟤한테 말을 한번 하려고 하면 엄청 진짜 조심해서
진짜 말하는 어떤 그 사연이 뜸이 돼야 문제고 이렇게 조심히 나가는 말하고. 그런데도 말만 하면은 치고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되구나. 솔직히 엄마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쌓여온 게 너무 오래됐고, 어렸을 때는 너무 맞았고 아버지한테 제가 엄청 맞고 컸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막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는 저 잘 되라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때 이해를 납득을 못했어요. 해묵은 상처까지 더해져 관계가 악화되기만 하고 가족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서로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꼭 나를 어떻게 보면 무슨 적군으로 생각을 해요. 완전히 물론 어려서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비슷하고 이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몰랐어. 지금 보면 얘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너무 몰라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그런 교육 방법이 내가 안 좋은데 군대식으로 해야지. 아버지도 속상하시겠죠. 나가서 술 엄청 드시고 오셔서 네 얘기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옛날에 너 때리고 그러고 정말 미안하다. 그거 다 풀어라. 그러면 그게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전 뭐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뭐 진짜로 힘들어요. 많이. 진짜 요새는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진짜 어디 지방에 혼자 조용히 내려가서 진짜 몇 년 연락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있다 오고 싶어요. 그냥. 그날 아들은 끝내 어머니가 차려다 준 밥상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다. 처음엔 누구나 그런 꿈을 꾼다. 비를 피할 지붕만 있어도, 아무리 허름한 단칸방에 산데도 가족이 함께여서 행복한 꿈을. 세상 풍파쯤은 가족을 위해 거뜬히 이겨낼 것만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팍팍하고 언제부턴가 가족은 서로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게 된 오늘, 집안엔 싸늘한 침묵과 냉기만이 감돈다. 몇 주 뒤 다시 만난 이근석 씨는 운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는 수많은 가족들을 태우곤 한다. 부럽지. 상대방이 다른 타인들이 이렇게 다니고 볼 때는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볼 때는 부럽죠. 부럽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는 화가 치미고 그렇죠. 그동안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날까지 방을 치우겠다던 아들도 말뿐이었고 방문도 여전히 잠겨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할 때만큼은 집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웃에서 아버지를 불러 세웠다. 방 안에 있는 두 사람 때문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고 했다. 새벽까지 돼. 새벽 한 5시쯤 때까지 그냥 아들하고 그냥 매일 그냥 그 소리예요. 그냥 뭐 엄마가 뭘 잘해줬냐 못해줬냐 밤낮 그 싸움이 있더라고. 얘 그 얘기야 그 얘기고 밤낮 아주 반복해야 돼. 아버지가 근무 때문에 집을 비운 새벽이면 방 안에서 모자가 큰 소리로 다툰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내는 거동이 불편한데 상태가 어떨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근석 씨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빨리 이게 정리가 됐으면 하루 살아도 나머지 하루 살아도 편하게 살다 갈 것 같아. 그리고 그날 저녁 급기야 집주인까지 찾아왔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가정사를 제가 참여할 수는 없는데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제일 겁나는 게 화재, 그다음에 다치는 거. 민원이 들어온 이상 집주인이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아드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당황해하던 아들은 몇 주 전 방을 치우고 문을 열겠다던 약속을 못 지킨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방도 워낙 좁기도 하고 그 침대 반을 차지하니까 거기 이렇게 놔두고 싱크대도 워낙 좁고 이렇게
또 막상 또 칠라 하면은 또 상황이 또 들어 마주치면은 여름이니까 여름이라고 덥다고 뭐 확 해놓고 해야겠고 뭐 할 수도 없고 저도 몸 아프고. 납득하긴 힘들지만 쓰레기를 치우려 할 때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안방에서 지내게 된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다. 하고 문 여기 들어가서 여기 문 탁 닫아버리고 닫아버리니까 이제 닫아버리니까 저는 이제 여기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그냥 닫고 이제 그렇게 계속 지낸 거죠. 뭐 제가 여기 와서 못 만나게 이걸 딱 닫은 게 아니니까. 여기 치는 거야 뭐 하루 3-4시간이면 치니까 딱히 도움은 필요 없는데 치려면은 내일도 당장 치는데. 방은 혼자서도 치울 수 있고 도움이 필요 없다는 아들을 설득해 방문을 열도록 했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 문을 열려면 연장을 사용해야 했다. 분위기 이상하네. 결국엔 또 오늘 마침내 열린 방문. 방 안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녀가 1년 가까이 이런 곳에서 지냈다는 게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아 엄마 기침 좀 이럴 땐 더 해. 이럴 땐 더 하냐고 기침을. 나오니까지 방황이 보고 기침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고. 엄마 어여머 가만히나 있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도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막상 문이 열리고 흘깃 방 안을 들여다본 뒤부터 아버지는 아예 입을 닫은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는 이런 방에서 나오지 않고 1년 가까이 살았던 것일까?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일까? 치라고 이야기는 했어도 치려고 하면은 지 아빠가 와갖고 못 치고 그냥 내놨다 다시 들여놓고 그랬어요. 화해하고 싶죠 저는.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화해하고 싶은데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워낙 그러니까. 붙였다가 또 싸울까봐. 어머니는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해 보였다.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네?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뭔가는 해결을 봐야 되겠어요. 서로 관계가 틀어져 방문을 잠그고 지낸 지 1년. 그 사이 아버지와는 높은 담을 쌓았고 그 높이만큼 방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버렸다. 이미 가족으로서 잡고 있던 마지막 끈마저 놓아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은 아닐까. 단단히 잠겼던 문이 열렸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출발은 가족이다. 서로 소중함을 알고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노력 없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가족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국 불화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입을 닫고 서로의 마음을 외면하는 사이 누군가는 존재감 없는 유령 신사가 되고 만다. 벌써 1시간째 아내 한근숙 씨는 마늘만 까고 있다. 사실 집에서 그녀는 한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는다. 저편에선 남편이 TV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출근하고 그래요. 일어나 눈 뜨면은 맨날 일상이 이래요. 너무 부지런을 떨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뭐 휴지가 하나 떨어졌는데도 야 너 왜 이거 안 치워? 빨리 치워. 그냥 떨어졌는 게 보다 그걸 때려서 치우면 되는 건데 어떤 그런 결백증 같은 게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예민하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마디로 불편한 거예요. 당연하지. 같이 치워주면은 더 줄일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 그렇지. 이쑤시개 하나도 자기 손으로 안 치우니 피곤해서 살 수가 있어?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쯤은 집집마다 겪는 일이고 그것으로 불화가 깊어지진 않는다. 어쩌면 아내가 살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지 모른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자꾸 일을 만들어야 돼요. 보람을 못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쓸고 닦는 건 물론이고 일을 만들어 해야 헛헛함을 채울 수 있는 아내. 결혼 생활 15년에 남은 건 지독한 주부 습진뿐이다. 지문이 없어요, 제가 이게 손이.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없어. 등 아프면 여기다 데일밴드를 10손가락 다 감고 그러고 속에 장갑 끼고 그러고 일을 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좀 나은데 찬바람 불면 그때가 힘들죠. 다 갈라지니까. 아내가 지문이 닳도록 일하는 이유는 모두 가족을 위해서지만 정작 가족 사이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서럽고 억울하다. 첫째적으로 저를 너무 무시하고요. 그리고 생활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사람 자체가 나를 너무 무시하고 그러는 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걸 다듬어주고 애들한테 그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걸 똑같이 보여주니까 뭐 나는 여기서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사실 한건숙 씨는 15년 전 남매를 둔 남편과 재혼했다. 당시 사춘기였던 딸과는 오래 떨어져 살았지만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들은 내 자식처럼 키웠다. 재혼이라서 남편이 던지는 비수 같은 말에도 꾹꾹 참으며 살았는데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 너 지금 뭐 머리에 총 박혔냐? 너 사이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너 뭐 총 맞았냐? 네 머리 닭대가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이코라고 인정을 해서 사이코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이제 한 게 같이 막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한마디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아내는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 왔다. 주부 습진을 달고 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다못해 뭐 하나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세탁기를 돌려도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아무 때나 돌리면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고 걔가 짖으니까 밖에 나가서 뭘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제가 사고 싶어도 꼭 허락을 맡아서 사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숨 막히고 저 혼자 벌어서 제가 쓰면 너무 자유롭고 좋을 것 같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건 남편이다. 택시조합에서 일하고 있지만 수입이 넉넉지 않아 아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비와 아들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다. 남편은 그런 집안 상황을 아내가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근데 또 우선 이 사람이 안 벌어오면 생활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 만나서 진짜 희생만 하고 좋은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에는 그냥 뭐 답답할 뿐이지. 어쨌든 서로가 좋아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모든 걸 다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게다가 몇 달 전 큰딸이 함께 살기 시작하며 데려온 강아지들 때문에 아내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 케이지에 들여놓으면 온종일 지저대고 풀어놓으면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사고를 치는 통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아니 소변 났으니까 들여놓으라니까
아 시끄러워서 안 된다니까. 들어오면 시끄러운 걸 어떡해. 그 와중에도 남편은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TV만 쳐다보고 있다. 앉아. 앉아. 걔가 앉으란다고 안 줘. 모든 걸 참고 헌신한 것이 어쩌면 미련했는지 모른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바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몇 년 전 거면 다 이해하고 제가 진짜 희생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제 몸이 너무 망가지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벌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죠. 내가 이 집 식모냐. 가족이라는 의미에 별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냥 난 탈출하고 싶을 뿐이지 그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해체의 위기에 몰린 가족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는 없는 것일까?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하얀 방은 자신과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의 방이자 치유의 실마리를 찾는 공간이다. 하얀 방에 처음 들어선 사람은 앞서 본 남편 송재은 씨다. 잠시 후 아내가 들어와 마주 앉는다. 과연 이 부부는 하얀 방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 당신 나 만나갖고 고생 많이 하고 뭐 그러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다고 뭐 헤어진다고 뭐 금방 뭐 어떻게 달라진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날 좀 이해하고 더 이렇게 참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응? 조금이라도 내 고생한 거를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야지 무슨 희망이 있는 거지. 응? 무조건 내가 말만 하면 무시하고 그럼 누가 살고 싶겠냐고. 아이 무시는 무슨 무시여. 아이 참 그건 아니라니까. 시댁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완전 사이코로 변했다. 그러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는데? 부부지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따지지를 말아야 돼. 따지면 병이야. 빵말라고 해서 내가 야 너 대가리가 총알 백혔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따지지를 말아봐. 그럼 절대 안 싸우는겨. 미쳤구만. 에이. 미친이 안 절대 안 싸워.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참고 따지지 말라고만 한다. 근데 내가 말 중에 꼭 당신을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은연중에 내가 좀 말투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야. 당신이 그냥 좀 폭넓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아니 계속 뭐 나보고 이해만 하라면 어떡해? 이러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이제 숨이 막힌다는 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는 당신이 너무 좀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래. 절대 예민하지 않아. 당신이 비정상인 거야. 내가 알다시피 나는 힘으로다가 뭐를 돈을 버는 건 한 번도 못 벌어. 그러니까 당신 이 양 만난 거 그래도 제가 보여. 제발 좀 해라고. 남편은 아내의 불만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고 자신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가족에게 무시당하며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아내와 무조건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남편. 부부의 대화는 각자 바라보는 시각도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만 확인한 채 끝났다. 제가 원래 말에 약해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말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다 하지는 못했죠. 마음이 많이 후련해. 기분이 많이 후련해. 속이 시원해. 나는 상당히 오늘 이
좋은 대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아버지 김우식 씨다. 두 사람은 마주치기만 하면 큰 소리만 날 뿐 말이 통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아빠 얘기만 계속해. 아빠 얘기만, 주장만. 그 평소에 우리 집 생활은 이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아들은 이제 사소한 것에도 화를 참을 수 없게 됐다. 먼저 아버지 김우식 씨가 하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늘 인터뷰를 하는 줄 알고 이곳에 왔다. 잠시 후 방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온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보며 당황해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든 줄 알았더니 피곤한데. 둘이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나? 그런 소리 안 한 것 같은데. 과연 이 부자는 서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뭐 크게 바란 것도 없다 이거야. 굳이 이 얘기 하라고 그러면은 평소에 우리가 하는 거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나가더라도 직장에 안 다니면 나가서 최대한으로 가족이라는 사이니까 집 밖에서 잘 안 자고 그냥 최대한으로 집에서 같이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고. 엄마 아버지 뭐 같이 나와서 밥 먹고 같이 나와서 TV 보고 싫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항상 불편하게 해요. 자식이니까 뭐 당연히 네가 참고 해야지. 저 근데 못 참겠어요, 성격이 아버지. 너무 항상 저한테 듣기 싫은 얘기만 하시고. 아빠하고 의사가 안 통한다면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주면 내가 고치겠다 이거지. 그렇잖아. 네가 볼 때는 큰 거 없잖아. 큰 것도 바란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가족인데 지금 뭐 가족 아니라고 해서 아닐 수도 없잖아. 응? 아버지는 같이 사는 가족이니 일상생활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하지만 아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부모님의 태도가 입을 닫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를 항상 보는 시선 다 느껴요. 사람이니까. 항상 못마땅하시고 항상 화나 계시고 믿지 않으시잖아요. 애초에. 저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더군다나. 저는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벽이 생기고 닫는 거예요. 더욱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잘못한 점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 약점이라고 봐야지. 나도 니한테 그걸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좀 느끼고 그럴까 해서 해주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한두 마디만 나가버리면 그냥 대화 안 된다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이게야. 내가 하는 말이. 무릎 꿇고 앉아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아버지 하는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저는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도 못 하실 거예요. 잘못했을 때. 예? 잘못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잘못 안 할 때도 되게 많았었어요. 혼내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억압적으로 했단 말이야. 이것이 내가 지금도 한스럽고 후회한단 말이야. 여러 가지 후회하지만 지나간 얘기 하면 뭐 하겠나. 저를 아버지 어머니 기준의 잣대로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어렸을 때 사고 뭉치였고 이런 기준으로 아직까지 그럴 거다. 모든 일이 그럴 거다. 밖에 나가서도 그럴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절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엄청 스트레스고 왜냐면 저에 대한 믿음이 일단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못 자체가 참겠어요.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 저는 못 참겠어요. 야, 너는 뭔 말을 못 참겠다. 죽겠다. 뭐 그렇게 힘들었다. 이런 것을 너무 그 강조를 해서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려면 하기가 겁이 나단 말이야. 안 그러면 서로에게 자신의 입장만 쏟아놓는 대화는 제자리를 맴돌며 답답함만 키우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죄송해요. 제가 뭐 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버지랑 싸우고 나서도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죽일 놈이고 제가 제일 나쁜 놈이죠. 제일 잘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죄송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아주 그렇게 사시면 되죠. 뭐. 정말로 그거밖에 말하는 거 없으니까. 다만 저도 바뀌는 게 힘들 것 같고 하니까 뭐 서로 이해해 주기로 했으면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네가 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래
무슨 대화가 되겠냐 그래. 눈물을 보이던 아들은 결국 먼저 방을 나가버린다. 과연 이들 부자는 화해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아 이러고 가면 더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가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아. 얘기를 해. 뭐 말을 안 해. 내 손을 봐봐, 내 손을. 내가 사람. 그 정도 일상상에 있는 걸로 생각해. 근데 저는 못 참겠어요. 네가 잘못 생각하면. 아버지가 화낸 걸 못 참겠어요. 최고 힘들었을 거예요, 걔가. 제 인생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두려워요. 남편이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확 밀어버리고. 결혼 반지를 뺐어요 심지어. 역시 힐링이네.